하와이 특사단 만난 홍준표의 깜짝 발언 뭘까? 자, 오늘 낮에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뭐냐면은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은 당분간 정치 관련 포스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계속 이 모든 기자들도 홍준표 전 시장의 페이스북에 주목을 합니다. 거기에 계속 새로운 메시지를 올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 빨간색을 원래 메고 있었는데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술렁술렁 거렸죠. 아시다시피 빨간색 넥타이는 그 국민의힘의 상징 색깔이고 파란색 넥타이는 민주당 색깔이죠.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그 전부터 빨간색 넥타이를 계속 매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넥타이 색, 그러니까 이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기 전에도 왜 그러냐면 본인의 성이 홍씨죠, 홍씨. 그래서 홍색 해서 마치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상징처럼 또 빨간 옷을 많이 입고 했는데 갑자기 파란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교체가 되니까 이 정치권에서 이거 뭐지? 특히 지금 이 사진을 교체한 시점이 김문수 후보가 특사단을 보냈죠. 특사단이 하와이에 막 도착했는데 특사단이 갈 때 약속도 안 하고 갔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지 말라고 했죠. 근데 특사단이 그래도 뭐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가서 전화하겠다고 해서 하와이에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 도착한 시점에 프로필 사진을 파란 넥타이로 바꿔버리니까 이것은 끝났다는 이야기 아닌가. 지금 마침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만에 하나 당선되면은 뭐 그쪽에 뭐 총리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좀 징후들도 있죠. 이재명의 말이나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이나 말을 맞춰보면 마치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 이 홍준표 전 후보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는 일도 일어났고 또 그 이재명 그 캠프로 가르다가 무산된 홍준표의 책사, 경제 책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아무런 입장을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이 정말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이 선거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홍준표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사단을 보냈는데 딱 도착한 그 시점에 파란색 넥타이로 바꿨다. 그래서 이거 만나지도 못하고 오는 것 아니냐 그런 그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다시 붉은색 넥타이로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파란색에서 다시 붉은색으로, 붉은색에서 파란색 잠깐 했다가 또 붉은색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 그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났습니다. 특사단이 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 홍준표 전 시장이 바로 이 파란색 넥타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붉은색으로 바꿨죠. 그러면 그것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본인은 정치 관련 포스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SNS 활동을 당분간 안 하겠다. 선거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 정치가 돌아가는 지금 대선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그 정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단번에 그 국내 언론에서 파란색 넥타이를 왜 매느냐, 특사단 하와이 도착하자마자 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굳힌 거 아니냐 이재명에게 가기로 그런 분석이 나오니 바로 또 바꿨다. 그래서 계속 여론을 국내 언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죠. 자, 이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특사단이 무려 4시간 20분 동안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자, 특사단으로 간 사람은 유상범 의원 그리고 이 홍준표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식 의원 그리고 이성배 대변인은 MBC에 아나운서로 있다가 바로 그만두고 홍준표 캠프로 갔죠. 그런데 홍준표 캠프가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경선에서 4강전에서 탈락을 하니까 지금 그 선대위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스카우트한 인물이죠. 현직에 있는 MBC 아나운서를.
그리고 조강환 대외협력본부장 이렇게 네 사람이 가서 만났는데 뭐 오지 말라고 했어도 아니 네 명이 하와이까지 왔는데 만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4시간 20분간 대화를 했는데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허탕칠 거다. 뭐 가서 뭐 만나지도 못할 거다. 아마 뭐 함흥차사 이야기도 막 나왔죠. 과거 태조 이성계 함흥차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지만 일단 만났습니다. 만나서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보수 대통합 말을 했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식사를 함께하면서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홍준표 전 시장께서 보수가 대통합해야 한다.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선대위에 그러면은 합류를 할 것이냐. 그 지금 중앙선대위에 그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었죠.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선대위 합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치 메시지를 포스팅 안 한다고 했고 할 게 있으면은 저를 통해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을 통해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선대위 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김문수는 지지를 한다. 김문수 지지는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대위 합류는 글쎄 내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기 때문에 뭐 탈당 그냥 복당하면 됩니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선대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한다. 보수가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이렇게까지 해놓고 뭐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되면 이재명 캠프로 간다, 이재명의 총리로 간다든가 그런 일은 이제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취재를 한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아마 그런 접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쪽에서 홍준표 전 시장을 데려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선대위를 맡기려고 했다는 그런 보도도 중앙일보에서 나왔죠. 선대위원장을 맡기려고 했다. 그런데 그거 이제 그러니까는 4강에서 2강으로 올라갔는데 탈락하고 나서 지난번 5월 초 연휴 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선대위 이야기를 하다가 선대위는 차마 어떻게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도 있어서 그러면은 이 집권 후에 국무총리 뭐 이런 이야기가 서로 이제 물밑에서 오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은 확답을 주질 않았다. 확답을 주질 않았는데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어쨌든 특사단을 만나서 본인이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일단 그것은 물건을 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게 특사단은 지금 아마 하와이 시간이 그 한밤중에 심야일 겁니다. 심야 자정 넘게 심야가 될 텐데 내일 다시 2차로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난다.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다시 만나서 선대위 합류를 계속 설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 김문수 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를 홍준표 전 시장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마 전달을 했을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보수의 그 맏형으로 남아 있어 달라든가 어떤 보수의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운해하는 당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다 집어 넣겠죠. 사실상 이 김대식 의원의 말입니다. 사실상 홍준표 전 시장이 배수진을 치고 대구시장직까지 던지고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출마를 했는데 갑자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오는 바람에 좀 꼬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의 행태가 좀 마땅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렇게 뭐 하와이로 가버리고 하는 것들이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는 이제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지금 시점에는 누구라도 와서 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최근에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총력전을 펼치면은 가능성이 있다. 총력전을 막판에 펼치면은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 자,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목리를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설득을 해서 일단 무조건 대선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 홍준표의 지지표도 있기 때문에 특히 2030을 중심으로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지난번에 대선에도 한번 출마를 했었고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갔었고 그리고 여전히 좀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전 시장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뭐 새로운 이 유권자들을 중도층을 끌어온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투표장에 나올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을 강하게 열렬하게 지지했던 분들은 지금 이번에 그 한독수 이 파동도 있고 해서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이 와서 선거를 같이 돕고 캠프에 굳이 합류하지 않더라도 외곽으로 다니면서 하면은 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내일 다시 홍준표 전 시장과 특사단이 만났는데 또 혹시라도 같이 귀국하는 장면, 같이 귀국을 해서 인천공항에 내리는 그런 장면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생중계도 되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일종의 컨벤션 효과, 이벤트 효과도 또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운동에서 그런 대목들이 이 상징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목리를 부리지만 지금은 정말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제가 비판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무리한 요구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지 이 선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선거 지원은 없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이 요구 하나하고 또 하나는 탄핵을 반대한 데 대해서 입장을 선회하라. 탄핵 반대를 사과하라. 이거 하나고 하나는 극단적 세력과 절연하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그걸로 본인이 지원 요새에 들어갈 명분을 찾은 것이고 이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것은 적당한 요구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서 간철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것이죠. 사실 그 캠프에는 들어오지 않지만은 선거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죠. 마지막 문제, 극단적 세력과 절연하라. 이게 예를 들어서 강화문,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이 세력과 또 무슨 강성 유튜브 이런 데 거구 유튜브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다면 정강훈 목사 쪽과 결연하라는 이런 메시지인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은 통진당 이스케 통진당 후신인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후보와도 김재현인가요? 진보당 후보도 단일화를 했습니다. 극좌 정당이죠. 극좌 정당과 후보 단일화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놔두고 극좌와 결탁하는 데 대해서는 그냥 강성 우파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그 강성 우파를 거구 내부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하는 걸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한동훈이 제안을 했지만은 이것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오는데 이 역시도 제가 마찬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정말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지금 본인의 다음 당권을 노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유세를 다니면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김문수 후보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만 공격을 하는 거죠. 이재명만. 자,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을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대선 후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는 야당의 그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본인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다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욕심이고 야심이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대선 후까지 생각을 해서 당신은 안 돼, 내려가 뭐 이렇게 하기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쓰임새도 이번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지금 교묘하게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거의 뭐 지금 본인은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대선 후에 다시 크게 불거집니다. 불거지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쓰임새는 있는 것이죠. 그때 어쨌거나 지난 총선 때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9월에서 이재명과 한번 싸웠고 패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이재명이 구속돼야 된다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구속 필요성을 2번이나 가서 이 국회에서 강조를 하는 그런 전력도 있었죠. 그래서 내일부터 부산, 대구, 충북, 강원을 찾아서 지원 요새를 한다. 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든 가용한 인력을 다 총동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이것을 좀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경선에 나갔다가 탈락한 중진 정치인 중에는 안철수, 나경원 이 두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당권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김문수 정부가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그런 상황도 지금 같이 전개가 되는데 그건 어쨌든 나중의 이야기고 지금은 전부 하나로 뭉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